네, 지금 보신 대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임 장관 누가 올지도 관심이지만 사실은 이 떠나는 장관이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이주영 장관만큼 관심을 받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월호 참사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 대책을 마련하는 주무장관으로서 팽목항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특히 이제는 스타일이 약간 좀 화제가 됐었죠. 머리도 안 감고 수염도 안 감고. 예, 그게 본질인지 모르겠지만 예. 네, 그래서 뭐 저렇게 머리를 많이 기르시고 저것이 하나의 그 쇼가 아니냐, 네. 그 퍼포먼스, 주로 정치인들이 잘하는 퍼포먼스가 아니냐라고는 이제 평가였는데 네. 어쨌든 그 유가족들도 사실은 그 진정성을 예, 진정성을 뭐 느꼈다라고 하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 같고 예. 더군다나 그 해수부 그 내부에서의 그 공무원들의 그 평가에 의하면 예. 상당히 그 조직 전체의 그 위상을 높였고 뭐 진정성 있는 뭐 장관이었다. 뭐 그런 긍정적인 평가는 분명히 뭐 있는 건 같아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검토와 뭐 논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머리는 왜 저렇게 이제 기르시는 건지 뭐 그런 점들 등은 조금 와닿지는 뭐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도 결연한 의지로서 머리를 안 감고 수염을 안 깎는 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네. 이제 워낙 세월호 사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머리 깎을 겨를도 없고 수염 깎을 겨를도 없고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세월호 사태가 점점 수습이 되고 네. 이러는데도 머리를 안 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이 머리 기르신 걸로 이제 회자가 많이 됐으니까 어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걸로 계속 가져가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직까지 안 깎으시네요. 그거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쇼잉이 아니라 원래 그 희생자들, 실종자 그 가족분들한테 한 약속입니다. 예. 내가 그 실종자를 다 구해낼 때까지 예. 절대로 머리도 안 자르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를 수염을 할 수 없이 국조회의 나가느라 한번 잘랐고요. 예. 머리 기르는 건 쇼잉이라기보다는 그 실종자 약속이었죠? 유가족들하고의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직 실종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봐야죠. 장관직 물러나도 그러면 깎을 수가 없는 건가? 그거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제 되게 보면 지금 이주영 장관에 대해서 호의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굉장히 장관의 업무 중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잘했다고 봅니다. 어떤 점을 잘했죠? 먼저 그거부터 말씀. 정치적으로 처신을 굉장히 잘했죠. 네. 무슨 얘기냐면 어느 누구도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유가족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정부 채널을 만들지 못했을 때 이분은 온몸을 던져서 그 유가족들과 그 정부와의 소통의 통로를 믿을 만한 통로의 역할을 완벽하게 했다는 거. 그래서 많은 유가족들 분들한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위로가 됐다는 점에서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장관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정치로만 갖고 이 세월호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 1,800억 가까운 그 유가족들에 대한 그 성금이 모여 있습니다. 이 성금이라는 건 국민들이 다 내는 돈인데 그대로 은행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그 유가족들이 1년 이상 지금 이제 1년 가까이 돼가죠. 뭐 연말이 지나면 1년이 지나가는 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유가족들한테 성금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무런 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은행에만 있습니다. 생존자도 있고 부상자도 있고 그다음에 사망자의 유가족도 있고 그럼 이런 게 빨리빨리 지원이 돼서 그분들한테 위로가 되고 생계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실무적인 일은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월호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이분들의 그 후속 대책 예를 들면 1994년도에 에스토니아호라고 이 세월호하고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수습해 가는 과정에 6개월이 넘기지 않았어요. 이런 걸 보면 지지부진한 이런 걸 보면 행정적으로는 저는 좀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좀 호평을 받는 부분은 아무래도 유가족들과의 정서적인 소통? 교감, 유가족들의 마음을 달래준 부분에 저는 좀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너무 극찬할 일도 저는 아니라고 저도 보는데 왜냐하면 주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주영 장관께서 어떤 종교인이다. 그러면은 팽목항에서 계속 계시면서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시면서 유가족들에 대한 힐링만 하셔도 되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중에서 또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 문제가 잘 안 되면서 유가족들이 또 그 과정에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 특별법 문제 같은 민감한 문제, 하지만 유가족들이 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장관께서 그 특별법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내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애초부터 그었었어요. 근데 주무부 장관이 유가족의
처리에 대해서 규정하는 특별법에 대해서 왜 자기 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네. 유가족이 설득되지 못하고 있으면 사실 주무부 장관이라도 나가서 특별법 해결을 위해서 유가족을 설득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쏙 빠지고 이제 정서적인 교감, 뭐 힐링 이런 쪽에서만 좀 치우쳤던 것이 지금 우리 함 원장님 말씀처럼 주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실무적인 정말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눈을 감은 측면이 없잖아 있다고 저도 봅니다. 네. 뭐 사실 근데 이주영 장관 본인이 지금 스스로 이제 물러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물러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네. 사실 이주영 장관이 해수부에서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호만 한 거예요. 아니 뭐 예산 많이 따냈다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예, 예. 윤지식 장관이 갑자기 물러나면서 그때 박 대통령이 이제 해양 강국으로서 어떤 토대를 닦으라고 넣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한 달 만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까지 다 여기에 이제 집중돼서 매몰돼서 일하다 보니까 네. 다른 기초적인 일을 잘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 시간이 없었죠. 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주영 장관의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점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네. 당연히 사고가 터지고 우리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 도망가려고 하고 책임 회피하고 심지어는 청와대에서조차 우리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주영 장관 거기서 들어가면서 요거도 먹어가면서 네. 뭐 머리 잡혀가면서 그렇게 진정성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박수를 받는 건데 이분이 이렇게 박수를 받는 세월호 유가족 지금 보시면은 자신들의 작은 요청이라도 절대 외면하지 않았다. 그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고 깊은 믿음을 가지겠다 했기 때문에 유족 입장에서도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장관이 있었고 정부 입장에서도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정무적인 역할은 잘 했고 또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퇴임하는 게 좀 아쉽다. 그러면서 예산도 많이 따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건 있지만 뭐 그래도 오게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오게티가 아니라 더 큰 건가요? 아니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건강이라는 게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안정을 둔 건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살아남은 분들이라든지 유가족들에 대한 행정적으로 육체적인 거,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 1,200억 정도 국민성금이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은행에서 지금 잠자고 있고, 근데 지금 연말연시 돈 쓸 일도 많고 생계도 걱정일 텐데 그런 부분은 해결은 안 됐네요. 그 결국 이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 보면 오히려 지금 뭐 사퇴보다는 네. 사실은 그 또 세월호 국면이 이제 지금 뭐 다른 진상 조사라든가 네. 뭐 인양에 관한 또 중요한 뭐 이슈도 지금 뭐 정리가 되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네. 만약 정말 그 유가족과 뭐 진정성 어린 정부에서의 대표적인 대화의 창구라고 한다면 네. 앞으로의 또 역할이 더 뭐 중요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네. 사퇴보다는 오히려 정말 더 이 일을 그 더 집중해서 네. 매진할 수 있는 중요한 그와 같은 이제 그 장관 중에 하나인데 네. 오히려 사태가 너무 또 빠른 것은 아닌가. 또 바꿔 얘기하면 심신이 많이 지쳐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점들. 그래서 이제 이 사태 외 여러 가지 이제 행적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지켜보면은 예. 뭐 판단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본인의 입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뭐 정당에 복귀를 하면 원내대표에 다시 한번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 도전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총리 후보감이라는 얘기도 있고 본인이 원했던 법무장관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냥 정치인, 4선 정치인 생활만 단순히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이 평가하십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평가했던 그 진정성이 어떤 정말 평가를 받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나름대로 뭐 고생을 하시고 있지만은 그보다는 뭐 다른 개인의 뭐 정치적인 뭐 계획과 뭐 욕심 때문에 네. 혹시 이 정도에서 사퇴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뭐 이런 것들도 네. 앞으로의 이제 어떤 행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이게 이주영 장관 사태가 개각의 신호탄이라고 하는 또 그 평가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주영 장관 같으면 원래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정윤회 사건으로 이제 민심이 뒤숭숭한데 예. 어쨌든 소폭적인 개각을 대통령이 하지 않을까. 거기서 보면은 뭐 이제 총리나 뭐 여러 가지 뭐 비서실장이나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주영 장관 사태가 그 개각의 신호탄일 수도 있다. 네. 그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주영 장관이 정계에 복귀하겠다는 건 본인의 의지죠. 뭐 아마 정치인은 누구나 꿈을 꾸는 거니까 정계 복귀를 꿈꾸고 있겠지만 근데 원래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네, 돌아가는 그럴 수도 가야죠. 있겠지만 본인이 해수부 장관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예. 근데 해수부 장관을 그만뒀다 해서 세월호 문제가 잊혀지는 건 아닙니다. 예. 뭐 옛날 그런 말이 있지 않나요? 어디 아우슈비츠 거기 수용소에 그런 말이 있죠.
용선을 하자, 잊지는 말자. 예. 근데 과연 그러면 이주영 장관이 자기가 공인으로서 예. 어떤 정리를 한다 그러면 저는 행정적인 일을 맡아서 네. 이 세월호 사건을 이대로 그냥 시간이 지났으니 덮자가 아니라 이걸 계기로 우리가 좀 더 나은 사회, 나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행정적인 일이 있지 않나, 그런 빚이 있지 않나라는 게 생각입니다. 이주영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국회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여당의 국회의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방금 우리 이 교수님 말씀 참 잘하셨는데 세월호 진상조사위 네. 여기에 기소권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것인가 이것 네. 가지고 엄청나게 싸우다가 정말 10월 달에 네. 극적으로 10월까지 넘기면 이건 진짜 정치권이 다 죽어야 된다 막 이런 어떤 비난을 받으면서 10월에 극적으로 이 조사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특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타결이 됐어요. 네. 근데 지금 2달이 지나도록 조사위원 하나 구성이 안 되고 특검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자체가 지금 진상 조사 부분까지도 완전히 지금 언론에서도 없어졌고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이주영 장관이 자신이 해수부 장관으로 있을 때 유가족에 보여줬던 진정성 때문에라도 국회로 다시 돌아가시면 여당의 의원으로서 세월호 조사위와 특검 진행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저는 매진을 하시는 게 진정성을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아닌가. 바로 무슨 원내대표직에 도전을 한다든지 또 뭐 어떤 다른 더 좋은 소위 말하는 더 좋은 자리로 가신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좀 식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월호 문제랑 아까 감 선생이 이야기한 그런 거 행정적인 문제랑 그런 것 때문에 총리 기용설 문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왜 이 양반의 총리 기용설이 나오냐면 물러나면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굉장한 칭찬을 했단 말이죠. 칭찬을 했고 지금까지 총리가 2번 연속 낙마하면서 그 사표 낸 사람 지금 억지로 좀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검증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총리를. 근데 이주영 장관 같으면 야권에서 굉장히 호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스타트도 야권에서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 별 문제가 없을 거고 검증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을 거다. 그리고 세월호 문제도 있고 해서 이분을 총리로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카드네요. 네. 근데 뭐 그런 것들은 뭐 대통령의 생각이나 그런 본인 생각이 어떤지는 전혀 모르고 언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장관 사태는 이미 오늘 이제 이임식을 하니까 기정사실화 됐고요. 만약에 다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세월호 참사 잊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아직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해달라는 것들이 이제 패널 여러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고 아마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